이런 미친 아들아. 너 지금 내 자식 버리고 조강지쳐 버리고 딴 여자한테 가겠다는 거냐?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지금처럼 정신이 또렷한 때가 없어요, 어머니. 저도 제 인생 살아야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너 정훈이 엄마 만났을 때도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렇게 쉽게 바뀔 마음이면 차라리 네 아들 정훈이나 생각해라. 애가 무슨 죄냐? 이혼해도 정훈이는 제 아들이에요. 그리고 정훈이 엄마가 키우라고 할 거고요. 정수, 너 나랑 네 아빠랑 어떻게 이혼했는지 알고 있잖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래? 올해 75세 연말숙 할머니는 아들에게 소리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 장정수, 올해 45세로 연말숙 할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습니다. 염씨 할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시도 결코 원한 일은 아니었지만 우연히 아들의 비밀을 알게 된 후로는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든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음에도 미리 막지 못한 자신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어쩌면 애초에 아들을 잘못 키운 자신의 잘못일지도 몰랐습니다. 염씨는 눈물을 머금으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아들이 아주 어릴 적에 연말숙은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아들 장정수가 태어난 지 50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염씨의 남편은 술, 도박, 여자 문제, 삼박자를 고루 갖춘 보기 드문 위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안타깝게도 아이를 임신한 뒤였고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아이를 품은 채 남편의 횡포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셋 중에서도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가지 마세요. 우리 애는 어떡하라고요? 네가 낳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키워야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긋지긋한 여자야. 내 탓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너 스스로를 탓해. 그러고는 그 남자는 딴 여자와 함께 염씨의 눈앞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 일이 벌써 40년도 더 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염씨는 그때 그 장면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싸늘했던 남편의 눈빛, 동정어린 시선을 던지던 그 여자, 그리고 두 발에 밟혀 땅바닥에 나뒹굴던 아이의 하얀 베넷저고리, 아마 염씨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떠올릴 장면일 것입니다. 빽빽 울어대는 갓난아기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던 염씨. 젖을 찾아 입을 뻐끔대는 아기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염씨의 삶은 말 그대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기에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스스로의 힘만으로 아들을 키워내야 했습니다. 아직 젊은데 말이야. 더 늦기 전에 재혼해야지. 내가 다리 좀 놔줄까? 아니에요. 아이도 있고요. 그러게나 말이야. 애가 있긴 해도 애 데리고 재혼하는 사람도 많아. 워낙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재혼을 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중매를 서겠다는 사람도 여럿 있었지만 염씨는 죽어도 재혼만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다시 그런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아들이 찬밥 신세가 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홀로 힘든 시절을 견디며 살았지만 연말숙 씨는 아들만큼은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아들은 장성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손자 장정훈이 태어났죠. 어느덧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체로 평범한 나날들이 이어졌고 염씨는 요즘 들어서야 비로소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0년, 20년 더 흘러서 손자가 대학에 가고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던 어느 날 아들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쩐 일로 왔어? 일 때문이에요. 토요일 오후에 갑자기 이제 출장은 안 다닌다며?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 아니냐? 요즘 회사에 일이 많아서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주말에 와야 해요.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요. 그래, 그래도 이 근처라니 잘 되긴 했네. 네, 일 끝나고 잠은 여기서 잘게요. 환경 관련 공기업에 다니던 아들은 젊은 시절엔 전국을 돌아다니며 출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사무실에만 있었습니다. 주말까지 충청도로 출장을 올 정도면 회사가 정말 바쁜가 보다. 염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좀 그렇다. 아무리 바빠도 주말까지 일하면 언제 쉬라는 거야? 일요일에 쉬면 되죠. 돈이라도 많이 달라 그래. 알았어요. 아들이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언제 나가는데? 이따가 저녁 때 나갔다 올게요. 일은 저녁에 해요. 아무튼 간에 이상한 회사다 정말. 아들은 오후 5시가 돼서야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시간은 새벽 2시.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염씨는 잠에서 깨 거실로 나갔습니다. 너 기다리다가 잠깐 잠이 들었네? 지금 들어온 거야? 네, 기다리지 말고 주무시지. 아들에게서 선명한 술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술 마셨니? 네, 일 끝나고 동료들이랑 좀요. 그래, 난 또 지금 시간까지 일한 줄 알고 또 회사 욕을 한 바가지 해주려 그랬네. 아니에요, 들어가서 주무세요. 저도 씻고 잘게요. 아들은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돌아간 지 1시간쯤 흘렀을까? 염씨는 며느리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웬일이니? 다른 게 아니고 어제 정훈이 아빠 어머님 댁에서 잤어요? 그래, 출장 왔다고 하던데? 너한텐 말도 안 했어? 아, 아니에요. 말했어요. 그냥 어머님 불편하지 않으셨나 해서 전화드린 거예요. 불편할 게 뭐가 있어. 아들이 왔는데 반갑지 뭐.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근데 무슨 회사가 주말까지 일을 시켜요? 그러게나 말이다. 아무튼 알겠어요, 어머니.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쉬세요. 싱겁게 끊긴 전화를 내려다보며 염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 그날 이후로 아들은 주말마다 염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일은 언제까지 한다니? 좀 쉬어야지. 왜 회사에서 너만 일해? 정훈이 엄마도 걱정하는 것 같던데. 그러자 아들이 신발을 벗다 말고 멈춰 섰습니다. 정훈이 엄마랑 통화했어요? 그래, 저번에 너 왔다 간 다음에 전화했지. 별말 없었고요? 별말 없었는데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니? 혹시 싸웠니? 아니에요, 싸우긴요. 전화했다고 말 안 해서 그냥 궁금해서 그렇죠. 그러곤 아들은 신발을 벗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몇 시에 나가니? 저녁은 먹고 나가. 글쎄요, 오늘은 조금 늦게 나갈 것 같아요. 이따가 연락 오면 가야죠. 일단 저녁밥은 차려주세요. 연말숙 씨는 오랜만에 아들과 마주 앉아 식탁에 앉았습니다. 요즘 정훈이는 공부 잘하니? 뭐 잘하겠죠. 애엄마가 알아서 하니까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잘하겠죠가 뭐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아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시만요. 갑자기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가는 아들. 아들이 자리를 피해서 전화를 받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쟤는 왜 갑자기 전화를 나가서 받아? 회사 기밀이라도 들을까봐 그러나? 염씨는 속으로 의아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 놈이네. 그렇게 식탁을 치운 염씨는 다용도실로 들어가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빌라 뒤편에서 통화를 하는지 2층 염씨 집 다용도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리가 좀 있어 통화 내용이 또렷이 들리진 않았지만 업무상 통화 같지는 않았습니다. 친구랑 혹은 며느리랑 통화하는 건지 대화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염씨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곧 신경을 끄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TV를 보며 한참을 잊고 있자 아들이 들어왔고 시계를 보니 30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하기 이렇게 오래 해? 회사 아니야? 아, 회사예요. 지금 올게요. 오라고 하네요. 아들은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서울로 갈 테니까 저 기다리지 마세요. 뭐, 안 자고 가네? 일이 늦어질 것 같아요. 주무세요. 그러고는 아들이 나갔습니다. 저녁만 먹고 서둘러 나가버리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기특했습니다. 잠깐이나마 엄마 얼굴 보겠다고 들렸으니 그렇게 마음을 다독이던 염씨. 그러다 문득 소파 팔걸이에 걸려있는 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녁엔 아직 쌀쌀한 날씨라 걱정이 된 염씨는 외투를 얼른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혹시나 아직 아들이 있으면 전해주려 했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고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빌라 주차장을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주민은 아닌 것 같은데. 정수 직장 동료인가? 검정색 승용차를 멍하니 바라보던 연말숙 씨는 결국 외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을 옷걸이에 걸려던 찰나 무언가 툭 마이너스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검정색 물체를 집어들고 보니 다름 아닌 여자 립스틱이었습니다. 정훈이 엄마 건가? 얘는 왜 이런 걸 주머니에 넣고 다녀? 대수롭지 않게 여긴 염씨는 립스틱을 다시 외투 주머니에 넣고는 뒤돌아섰습니다. 그때 또다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어제도 정훈이 아빠 왔다 갔죠? 그래, 왜 그러니? 정훈이 아빠가 딴 데로 색이라도 했을까 봐요. 염씨는 농담 삼아 말했지만 며느리는 단호한 말투로 받아쳤습니다. 안 그랬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래, 그래. 염려 마라. 요즘 늦게까지 일해서 피곤한 거더라. 내가 좀 잘 챙겨줘라. 그래도 어머님 댁이라 편한가 봐요. 늦잠 잤다고 오늘 늦게 들어왔네요. 그 말을 들은 염씨는 순간 대꾸할 말을 잊었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일이 많다며 다시 안 돌아온다더니. 그래, 그런가 보다 마이너스 하고 넘기려 했지만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오늘 늦게 들어왔다고 말하니 상황도 모른 채 말을 더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뒤 염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얘가 어디서 자고 늦게 들어간 거야? 바로 서울로 간 게 아니었나? 아니, 그러면 왜 집으로 안 오고 이놈 자식이 거짓말하고 밤새 술 마셨나? 졸지에 아들을 감싸려다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연말숙 씨는 속으로 내심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다시 다음 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어김없이 아들이 염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핸드폰이 울리자 조용히 작은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낮은 목소리였지만 이내 그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고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러 왔다는데 왜 그래? 염씨는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허튼 소리 그만해. 말 다 했어? 주말까지 일하는 사람한테 말을 그렇게 하고 싶냐? 왜 저번처럼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지 그래? 아니다. 거실에 계신데 바꿔줄까? 아니라면서 왜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며느리와 싸우는 아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오자 연말숙 씨는 불편한 마음에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뒤 통화를 마치고 나온 아들을 향해 염씨는 따라 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너 지난번에도 서울로 바로 간다더니 다음 날 늦게 들어갔다며.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알긴? 정훈이 애미가 전화해서 알았다. 미리 말을 하던가 둘러대느라 혼났잖아. 아들은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무덤덤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그럴 일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정훈이 엄마한테 전화 오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가 그러니까 정훈이 엄마가 걱정하는 거 아니니? 회사 식구들하고 술 마셨으면 솔직히 말하면 되잖냐. 엉뚱한 오해 안 하게. 알아서 할게요.
아들은 시선을 피한 채 대충 대꾸하고는 소파에 툭 마이너스하고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파에 앉은 아들은 말 한마디 없이 한참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이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갔다 올게요. 늦으니까 주무세요. 알았다. 아들이 집을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말숙 씨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이고, 아들놈 또 외투 놓고 갔네. 염 씨는 얼른 옷장에서 외투를 꺼내들고 서둘러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두리번거리며 아들이 갔나 찾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봤던 검정색 승용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내등이 켜져 있는 차 안. 아들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운전석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아직 안 갔네. 외투를 건네주기 위해 차로 다가가던 염 씨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눈이 화등전만해진 연말숙 씨. 그녀의 손에서 외투가 툭 마이너스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본 건 차 안에서 몸을 끌어안고 입을 맞대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뒤 주위를 의식했는지 실내등이 꺼졌고 차는 그대로 한참 동안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염 씨는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마치 죄를 본 것처럼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엇인가에 쫓기듯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온 연말숙 씨는 한참 동안 현관문에 기대앉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벌렁거리는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정훈이 애비야. 어쩌자고. 이제 연말숙 씨는 주말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주말마다 내려오는 아들은 더 이상 출장이 아닌 바람을 피우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염 씨는 머리가 터져라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 이런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도 되는 걸까? 며느리에게는 계속 비밀로 해야 하는 걸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그 어떤 결론도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외도에 자신이 그저 방패막이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연말숙 씨를 더욱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자꾸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걸로 봐서는 아들이 어머니 집에서 잔다는 핑계로 이 짓을 계속 해오고 있는 듯해 소름이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말하던 출장도 전부 거짓이었던 걸까? 차마 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따져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화벨이라도 울릴라 치면 혹시나 며느리일까 싶어 염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어쩌면 이미 아들의 외도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날이 며칠 동안 반복되자 신경줄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이래서 죄짓고는 못 산다고 하는구나. 그 생각이 사무치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다시 울리는 휴대폰. 아이고, 이번엔 또 누구야?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본 순간 이번에는 진짜 화들짝 놀랐습니다. 전화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 이야기를 물어본다면 나는 거짓말할 자신이 없어. 순간 염 씨는 차라리 이 모든 걸 몰랐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가 끊기기 직전 염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 애미야. 어쩐 일이냐?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며느리가 연말숙 씨를 불렀습니다. 그 음성에 염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니? 정훈이 아빠, 어머니 댁에서 자고 온다는 거 거짓말이죠? 그 말에 염 씨의 심장이 쿵 마이너스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항상 와서 자고 갔어. 다급하게 대답하자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지만 싸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회사에 확인해 봤는데요. 출장 같은 거 없었다던데요?
연말숙 씨는 속으로 앓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도 이미 이상하다고 느꼈던 일, 며느리라고 어찌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우리 집에서 자고 간 건 진짜다. 그러자 며느리는 더욱 싸늘하게 받아쳤습니다. 그러면 회사 일이 없었다는 건 어머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네요. 그게 정훈이 얘기야. 어머님도 알죠? 정훈이 아빠 여자 생긴 거.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염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궜습니다. 어쩜 저한테 그럴 수 있으세요? 정훈이 아빠 그러고 다니는 거 다 알고 계셨는데도 어떻게 같이 저를 속이실 수가 있어요? 알게 돼서. 아니야. 절대 너 속이려던 거 아니야. 정훈이 아빠도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 아직 몰라.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결국 참았던 감정을 무너뜨리듯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갑자기 매주 주말마다 출장이라니.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집에서 잤다 그러지. 그러면 어머님도 다 알고 묵인하신 거 아니냐고요. 아니야. 정훈이 애미야. 정훈이 아빠는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단단히 얘기할게.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저 말없이 조용히 울기만 했습니다. 연말숙 씨는 며느리를 따라 함께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그녀는 도무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훈이 애미야. 걱정 마라.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는 아무 생각 말고 있어라.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뒤 염씨는 속상한 마음에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연말숙 씨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40여 년 전 자신의 마음을 짓밟아 버린 남편을 떠올리며 그 기억이 오늘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자신의 아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현실은 그녀의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워낙 어릴 때 사라진 아버지라 보고 배울 것도 없었을 텐데 이런 것도 피를 따라 대물림되는 건가? 그날 밤 연말숙 씨는 끝내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시계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들은 어김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이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왔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아니다, 별거 아니다. 오늘도 늦게까지래? 그 일은 언제 마무리될지 글쎄요, 아직 모르겠네요. 원래는 그렇게 오랫동안 같은 곳으로 출장 안 가지 않았잖니? 네, 그랬는데요. 회사에서 하면 해야죠 뭐. 그냥 너는 서울에서 일한다고 하면 안 되니? 전처럼 사무실에서. 저도 그러고 싶은데 출장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네요. 근데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오는 게 불편하세요? 아들은 말끝에 의심 섞인 시선을 던졌고 염씨는 이쯤에서 아들이 그만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을 꺼내보았지만 아들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참다 못한 연말숙 씨는 더 이상 돌리지 않고 결국 아들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너 지난번에 왔을 때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봤다.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곤 당황한 듯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아, 여자요? 그때 데리러 온 거요. 같이 일하는 동료예요. 동료. 너는 동료랑 입도 맞추고 그러니? 정훈이 엄마를 바보로 알아? 그러자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몰래 보고 계셨어요? 몰래? 불 켜놓고 그러고 있으면 보라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아무리 시골이라도 어떻게 밖에서 그런 짓을 해? 그것도 바람난 여자랑.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뭐? 모른 척? 어떻게 모른 척 하라는 거야? 진짜 모르길 바랐으면 이 집에서 자는 척은 하지 말았어야지. 정훈이 엄마한테 또 전화 왔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일 커지기 전에 얼른 정리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어떻게 할 건데? 헤어질 거니?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정훈이를 생각해라 이놈아. 정신 빠진 놈아. 제 인생이니까 제가 알아서 결정할게요. 이런 일까지 참견하지 마세요. 어떻게 어미가 돼서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두고만 볼 수 있을까? 남이라도 이 상황에서는 연말숙 씨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정리를 안 하겠다는 거야? 이제 여기로 안 오면 되는 거죠? 염씨는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아들. 그 순간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작은 방에 들어가 전화를 받는 동안 씻고 곧 내려간다는 말을 엿들은 연말숙 씨는 아들이 욕실에 들어가자마자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을 살펴보니 눈에 익은 검은색 승용차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쾅쾅! 염씨는 망설임 없이 차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 창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나 정수 엄마예요. 정수 알죠? 그러자 여자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염씨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쪽 정수랑 어떤 사이인 줄은 잘 모르겠지만 정수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자는 크게 놀라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눈빛. 참, 알고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가정이 있는 남자예요. 그제서야 여자가 조용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최수진이라고 해요. 정수 씨랑 만나고 있어요. 만나긴 뭘 만나요? 애 딸린 유부남이라니까? 그러네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곧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이혼? 네, 정수 씨랑 저랑 미래를 약속한 사이예요, 어머니. 어머니라고 하지 마세요. 내 며느리는 하나뿐이니까. 그리고 이거 아가씨 거죠? 이거 가져가고 다시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염씨는 외투 주머니에서 립스틱을 꺼내 여자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립스틱을 받아들며 또렷하게 대꾸했습니다. 정수 씨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가 막힌 여자의 말에 염씨는 참지 못하고 소리치려던 순간 엄마, 갑자기 아들이 나타나 염씨와 여자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급하게 나온 듯 머리칼도 마르지 않았고 슬리퍼를 신은 채였습니다. 제가 알아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들은 염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네가 정리할 마음이 없어 보여서 내가 대신 정리해 주는 거 아니냐? 아,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창피? 이런 게 뭐가 창피하니? 너네들이 하는 짓이 창피한 짓거리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저라고 이런 결정이 쉬웠는지 아세요? 저라고 정훈이 생각 안 했겠냐고요? 뭐? 그럼 너 진짜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이냐? 오늘 가서 정훈이 엄마한테 말하려고요. 이런 미친 아들아. 너 지금 네 자식 버리고 조강지쳐 버리고 딴 여자한테 가겠다는 거냐?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지금처럼 정신이 또렷한 때가 없어요, 어머니. 저도 제 인생 살아야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너 정훈이 엄마 만났을 때도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렇게 쉽게 바뀔 마음이면 차라리 네 아들 정훈이라도 생각해라. 애가 무슨 죄냐? 이혼해도 정훈이는 제 아들이에요. 그리고 정훈이 엄마가 키우게 하라고 할 거고요. 그 말을 들은 연말숙 씨는 뒷목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수야, 너 네 아빠랑 내가 어떻게 이혼했는지 알고 있잖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래? 저도 아빠 닮았나 보죠.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세요. 엄마 마음이라도 편하게. 그러고는 아들은 검은 승용차에 올라타 아무런 미련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주차장에 홀로 남은 연말숙 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차가 떠나간 자리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바로 그때처럼 말이죠. 떠나간 아들과 그때의 남편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을 연말숙 씨는 조용히 탓했습니다. 연말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욕심만을 좇는 아들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정훈이 엄마의 마음을 외면하고 가족을 등진 아들 정수, 연말숙 할머니가 겪은 슬픔과 충격, 정말 안타깝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염씨의 대응이 잘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따뜻한 응원 남겨주시고, 혹시 더 나은 방법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지혜로운 의견도 함께 들려주세요.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